이제 미래에는 음악 중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다들 4D로 딱 구경하면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가 나올 때는 노래 나올 때는 다들 빵빵 한 번씩 다 맞아가면서 그러죠. 절정 부분에서 딱 맞아가면서 노래를 듣는 거지. 총 맞은 것처럼 할 때 다 관객들이 전부 다 김준상 아나운서 언제 오나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최근 방영된 화제작 지배종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죠. 바로 배양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 이 이야기 아주 재밌게 풀어주실 국내 최고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열심히 SF 소설 각종 책 쓰고 있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될과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랄만한 네. 뉴스가 있어요. 지금 이런 배양육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예. 아니 놀랐습니다. 아니 놀랄만한 다 보셔놓고 아니, 왜 보고 그러세요? 오셨잖아요. 놀랄만한 뉴스라고 하기. 아니 지금 다 어! 보셨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지배종이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보니까 약간 근미래더라고요. 2025년 배양육 산업이 이제 진짜 좀 활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생긴 그런 그쵸. 스토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죠? 아, 네, 봤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배양육뿐만 아니라 음. 최근에 우리한테 좀 익숙한 그런 과학적 키워드를 많이 담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것부터가 꽤 의미 있는 작품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뭐 이것이 저의 인생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이거 사실 좀 약간은 사심적인 외적인 이유가 있는 게 네. 술자리에 갔었는데 어. 그 술자리에 마침 주지훈 배우님이 계셨어요. 어. 그래서 동석을 하게 됐어요. 야. 그걸 주지훈 배우님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같이 주지훈 막 술도 배우님이 먹고. 교수님하고 저하고 동갑이네요. 이런 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따지보니까 82년생 같은 나이더라고. 야. 와. 그래서 뭐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동질감을 확인하고. 주지훈 요즘 배우님도 뭐. 놀라시겠는데요? 아니 그거보다 이거 방송대에서 하는 겁니다. 82년생 보통 상태 이 정도보다 뭐 확인하고. 야. 지하철 타고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여기 계시니 작가님께서 저한테 섭외 전화를 딱 주셔가지고 오호. 지배종. 지배종에 대한 걸 하셔야 된다고 바로 배양육. 다음 날 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명이네, 운명. 이게 운명이지 데스티니, 뭐가 데스티니. 운명입니까? 야, 운명이네. 근데 이 드라마 작가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비밀의 숲? 비밀의 저 숲.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엄청난 드라마죠. 그 드라마 네, 스릴러. 작가님이시고 우리 또 10분 토론 작가님하고 동명이인이에요. 아.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은 글을 잘 쓰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지배종 드라마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 지배종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지훈 배우님이. 아. 최근에 지배종이랑 찍었는데 내가 진짜? 진짜 많이 내 자신을 담아 넣어서 찍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갈아 넣었다. 진짜.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양육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양육 뭡니까? 쉽게 말해서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기를 얻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얻습니까? 가축에서 보통. 그렇죠. 가축을 키워서 길러서 잘라서 먹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고기 예를 들어 소를 예시로 들면 소가 이제 알아서 이제 풀을 뜯고 자랍니다. 그럼 자란 소를 잘라서 먹지 않습니까? 심플해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실험실, 연구실에서 한번 이 고기를 키워보자. 이렇게 나온 게 배양육. 쉽게 말해 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먹자.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고기. 네.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세포 일부를 떼내가지고 그거를 실험실에서 별도로 몸에서 떨어져서 자라나게 한다. 그걸 키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실험실에서 그런 식으로 세포를 배양하면 세포 배양이 보통 잘 되는 게 뭐였겠어요? 아무렇게나 막 자라는 세포, 암세포 이런 게 실험하면 잘 배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정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이 지금은 충분히 발전을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배양할 수 있을 정도의 요즘 좀 근접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발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원래 배양육 이전에 네. 대체육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체육. 네, 네. 아마 이거는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 콩고기 같은 거. 예, 맞아요. 저도 식물성 단백질. 예전에 먹어봤거든요. 네. 아니 콩고기 돈가스라 그래서 그럴싸해요 돈가스가. 굉장히 또 우리 지구에 좋은 일이니까 그렇죠. 먹어봤죠. 그냥 콩 맛입니다. 정확하게 콩 맛이에요. 이게 또 여러 가지 많은 맛을 내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먹는 그 맛, 심플한 고기의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조합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그냥 아예 고기를 만드는 방법 없나?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배양육인 거죠. 아예
이 조직을 세포를 만들어서 고기를 만들어 볼까? 식물성 단백질을 이걸 동물성 단백질처럼 만들라니까 오히려 또 맛이나 이런 거에서 힘들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 많이 들어가요. 드라마가 너무 흥미진진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스토리도 궁금해요. 이게 주지훈 씨가 그 경호원 그 테스트 받을 때 그냥 누구랑 뭐 실전 무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딱 장비를 쓰고 딱 쓰고 막 네. 야 그거 연출 진짜 게임 기가 잘하는 막히네.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걸 딱 썼을 때 어. 약간 막 진짜 싸우는 것처럼 아파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좀 오바 연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실제로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입는 수트나 장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촉감도 공기방울이 장갑에 들어갑니다. 이 방울들을 미세하게 촉감을 바꿀 수 있어서 굉장히 섬세한 촉감 묘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길을 들어간다. 이럴 때 이제 그 실제로 뜨거워집니다. 이 옷고 입고 있는 슈트가 그리고 뭐 차가워지기도 하고 차가운 데서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총 맞거나 화살 맞을 때 이것도 구현이 가능한 게 이제 뭐 약간의 그런 전기 자극도 줄 수가 있고 딱 느껴지는 그런 것도 거야. 있어요. 그 화살이 날라오는데 탁 박히는 느낌이 어떻게 나게 하냐면 앞쪽과 뒤쪽 수트에 진동이 있어갖고 먼저 시간차로 미세하게 앞에가 먼저 진동, 뒤에가 진동. 내 몸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 화살이 관통하듯이. 이제 미래에는 음악 중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다들 4D로 딱 구경하면서 총 맞은 것처럼 노래가 나올 노래 때는 나올 때는 다들 빵빵 막 한 번씩 가슴이 맞아가면서 뛰어오잖아. 절정 부분에서 딱 맞아가면서 노래를 듣는 거지. 총 맞은 것처럼 할 때 다 관객들이 전부 다 김준상 아나운서 언제 오나요? 아니 그 막 테러 사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막 랜섬웨어? 파일이 다 암호화됐어요. 시트진엑스 수법하고 유사하지만 이건 그놈들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사람일지도 몰라. 소개해보세요. 누군 것 같아요? 누구?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효주, 주지훈 어. 두 분은 아닙니다. 에이. 네, 왜냐면은 제 추측상 에이. 범인이 종반까지 안 나오진 않아요. 반드시 중반쯤 나와서 중반쯤 나와서. 리타이어 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일종의 랜섬웨어 이 범인은 분명히 중반 보스로 보이고요. 근데 한효주, 주지훈 출연료 끝까지 받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은 다들 한효주님이 CEO니까 다들 깍듯하게 높임말 쓰는데 아 맞다. 되게 친한 척하면서 반말 자꾸 쓰는 어떤 그 남자 2인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연인 아닙니까? 연인으로 보이는데 네. 저는 비슷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연인이 리타이어 해야 돼요 중반에. 왜냐 그래 다른 사랑이 주지훈이 엮일 수 들어와야 있- 돼. 아 그래서 이분이 너가 그 범인이었어? 그럼 주지훈과 이제 한효주는 이제 맺어진 거고. 그렇게 가야죠. 네. 근데 또 맺어지는 몇 것도 화쯤에 아니야, 맺어지진 않고 그거는 아, 90, 안 약간 맺어. 90년대 그 옛날에 감성이야. 그러니까 안 맺어지면 맺어져? 아니야 맺어지면 안 돼요. 안 너무 맺어져. 그러니까 맺어지면 안 돼. 맺어질 것 같은 맺어줘야 되는. 맺어지는 거 맺어질 아니야.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건 약간 시간이 맺어지면 약간 사랑이 먹일래 감성이야. 그건 90년대 감성이야. 아 나 그게 좋아. 뭐길래. 아 그게 맺어지는 게 그거는 좋아. 시즌 1의 마지막 장면에서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여운을 약간 남겨? 매질 그리고 질듯 말듯 시즌 맞아질 듯 말 아, 듯 그 정도. 하고 시즌 2로 가면은 야, 지배종을 네. 보다 보면 좀 저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게 초반에 이게 이제 BF라고 이 배양육 회사잖아요. 아, 이름 잘 한효주- 지었어요. 아, 블러드 프리. 블러드 프리라는 걸 넣는데 재밌는 거는 BF잖아요. 네. 비프라고 부르는 비프. 비프. 네, 그러니까 그러네. 이 비프라고 읽는 것부터 고기처럼 읽히게 만들었네. 블러드 프리를 넣는데 사실 약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을 죽이는 그런 어떤 그- 사륙이 없다. 네. 피가 없다. 피가 흐르는 그런 장면이 없이 고기를 만든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배양육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게 그 무혈청 기술이라는 무혈청 거거든요. 기술. 네. 이 무혈청 기술의 개발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좀 묘사하지 않았나라는 거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혈청 배양육이 뭡니까? 사실 이거 대본에도 없는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혈청을 써서 네. 배양육을 키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소 같은 경우가 그 소 태아 혈청을 사용했어요. 혈청을 사용한 배양육이 그럴싸한 맛을 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혈청을 뽑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무혈청 배양육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보면 드라마 초반에 출산업 하시는 분들이 막 시위하시고 막 뭐 던지고 막 이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배양육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런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배양육 산업의 원동력 그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축산업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물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그렇죠. 자원 소모가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야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주제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어떤 권리, 동물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가까움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면서 과연 내가 좀 맛있는 거 먹자고 이 눈망울이 소처럼 맑은 소를 잡아야 되느냐. 배양육을 하면 그런 살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감성적으로 크게 이제 파고드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같은 질에서 가격이 낮거나 품질이 좋아야지 가격이 장사가 잘 되기 마련인데 네.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감성적인 도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서 질이 좀 나빠도 사람들이 사 먹을 유인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꽤나 가까운 미래에 이게 상업화돼가지고 기존의 축산 시장을 위협해 올 수 있는 가능성 사실은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드라마 초반부에 음. 한효준님이 이거를 딱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가 이 BF라는 기업을 지지해야 되는가? 지구상 단 한 뼘의 땅도 식량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그날, 저 윤자리와 BF는 그날을 앞당기려 합니다. 근데 이들이 더 이상 그냥 맞아요. 인간에게 잡아먹히는 존재는 아니다. 그 이들의 인생의 철학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죽여도 되나? 최상의 포식자를 우리가 다 먹어도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게 만드는 거고 식용 가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환경 자체가 그 외부의 그런 바이러스나 균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게 면역 체계를 키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때려 박아서 이들의 약간 그 생존율을 높이고 고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과연 유리한가? 또 이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지를 또 소모하게 그렇죠. 되고 이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 또 온실가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럼 배양육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인가 봤을 때 일단은 배양육 자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니까 멸균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밀봉만 하면 냉동 보관도 필요 없어요. 고기 유통 과정에서 밀봉만 하면 돼.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보존이 됩니까?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딱 조합해 봤을 때 그 초반에 한효준의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너무 설득력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맛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배양육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비록 맛과 어떤 가격에서 조금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런 도덕심을 자극할 정도까지만 이르게 되면 그게 일반 고기 대신에 확 많이 팔려 나가면서 축산 농가와 어떤 갈등을 빚게 되는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뭐 충분히 가까이 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결코 뭐 그냥 작가의 상상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분야에서 제일 나설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어떤 나라겠어요? 미국, 텍사스주 이런 데서는 실제로 지금 농가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배양을 통해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건 어디까지나 실험적으로 의료 환경에서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적인 축산물하고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달라. 또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 또 이 표 파워가 좀 있거든요. 이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구나. 그 다음에 저 그거 하나 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짜 옛날에 뭐 치킨 너겟도 만든다 배양육으로 뭐 치킨 너겟도 만든다 뭐 미트볼도 만든다 뭐 이랬는데 생선은 정말 저는 몰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 생선살도 배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생선살도? 특히 저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중에 어떤 걸 좀 재밌게 봤었냐면 자연산 제품하고 맛이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 같은 경우에 세포를 키워도 마블링이나 이런 걸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새우살이 있는 새우살. 새우살. 새우가 등이 왜 이렇게 좀 꼬부라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새우 등 꼬부라져 있잖아요. 왜 꼬부라져 있어요? 몰라요. 많은 숫자의 새우들이 적이 공격해 올 때 도망갈 때 어떤 식으로 도망갔냐면 이 허리를 구부러뜨리면서 허리를 이렇게 딱 튕기면서 이렇게 뒤로 그쵸. 뒤로 도망가면 뒤로 허리의 근육을 이용해서 그래서 요 발달한 요 배 허리 근육 쪽에 요쪽의 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잘 길러내면 상당히 잘 자라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새우살 먹으면서 무슨 힘줄이 씹힌다거나 비릿한 피맛이나 이런 거 느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순살코기거든요, 재질 자체도. 그래서 이거를 대량으로 배양했을 때 자연산 새우살하고 맛 차이도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더 연구가 집중되고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선 다 당첨시키는 안 되겠지만 뭐 생선살, 조개살, 새우살, 뭐 오징어살, 문어살 중에 특정 부위 종류로 잘 공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더 잘 되는 게 먼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생선살 배양 이게 오히려 더 가능성 수산물 중에서 네, 실제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혈청 배양육 네. 요게 이제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린 장본인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해외에서 성공을 했는데 국내에서 2021년에 무혈청 배양육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 이제 독도새우. 독소새우. 독도새우를 배양육으로 만들어요. 네. 아이디어 좋죠. 아까 얘기한 그 네. BF 기업 그 대표가 윤자유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한효주 배우님이신데 이 한효주 배우님이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법을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로비를 했는데 이게 거절당해요. 그런데 사실 배양육하고 이 유전자 조작 식품 GMO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르죠. 왜냐면은 GMO 같은 경우는 유전자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던 유전자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배양육은 세포 자체를 배양한 거기 때문에 두 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르나 근데 이제 배양육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배양육도 결국 퀄리티를 높이는데 편집을 쓴다면은 이거는 역시나 GMO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양육 자체는 GMO는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배양육을 장기 섭취한 경우가 아직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GMO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문제 없다. 큰 문제 없다. 네. 이건 굉장한 인류의 새로운 기술이다. 보지만 장기 섭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양육도 비슷한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배종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냐면 이 BF의 배양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특수 혈청을 잘 개발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좀 나오거든요. 기존의 혈청은 너무 비싼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추측해 보자면 값싼 혈청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어떤 유전자 조작을 사용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뒷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또 지배종 제 운명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 뒷이야기 때문까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지배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배경이 2025년 그러니까 완전 근미래예요. 그냥 뭐 내년이야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우리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사실 이거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형태로 상품으로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상품화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술이 완벽한 고기의 맛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너비압이나 떡갈비부터 먼저 노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미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비아니 떡갈비 정도는 가능하다. 저는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윈스턴 처칠 50년 뒤의 세계라는 책에서 그런 글을 씁니다. 그 미래에는 닭을 키우지 않고 닭의 부위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올 거다. 예를 들어 이제 치킨 뭐 좋아하세요? 어느 부위? 가슴살, 날개, 다리. 가슴살, 날개, 다리. 다리 좋아하시죠? 네, 다리. 저는 가슴살. 가슴살.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조합이 맞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 날개만 좋아하는 사람이 5명이 치킨을 시켜요. 날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윙복만 시킨다? 그럼 부위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날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날개 맛을 내는 부위만. 이런 게 사실 배양육의 어떤 핵심이죠. 필요한 부위만 만들어낸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처칠이 예상을 했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첫 실험을 성공하고 배양육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뭐 쥐의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실제 쥐의 근육 세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계속 거쳐왔어요.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실제 햄버거를 만들어내는 데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요 햄버거 하나가 3억 5천만 원이니까 3억 5천만 원 내고 햄버거 먹을래? 다른 거 할래? 그럼 다른 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기가 근데 얼마 전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미국, 싱가폴 이런 국가들이 일단 배양육 자체를 승인하기 시작합니다. 시판 허용을 했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2월에 드디어 약간 식품에 대해서 약간 어떤 임시로 허용한 어떤 규정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2024년입니다. 그 드라마 속 배경이랑 거의 다 있어요. 나쁘지 않은 시기를 설정했다. 운명이네 운명.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식감이나 이 맛인데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이거 배양육이 난 배양육 먹을래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양육의 고기의 질감은 어차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방이 얼마 정도 들어가면 좋을까?
지방을 어떻게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한다면 인위적으로 돼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나는 뭐 팔겹살을 만들겠다라든가 이런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맛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한 거죠. 삼겹살이지만 절반 정도는 약간 족발 느낌도 나는. 얼마든지 요리사의 상상력에 따라서 가능해지는 거죠. 족삼이네, 족삼. 족삼. 약간 연어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광어회 같은 느낌도 나고 이런 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연광어가 등장하고 족삼 계력이 등장하는 시대가 온다. 연어랑 광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떡하고 갈비하고 먹으면 떡갈비 먹는 거하고 똑같이 라는 발상인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요리사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새로운 경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배양육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기가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 우리 몸 같은 경우도 뭐 근육이 있고 어떤 지방이 있잖아요. 네. 이게 골고루 들어가려면 영양을 이제 혈관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혈관이 쫙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으면은 골고루 이제 만들어지면서 지방도 끼고 그럼 이제 우리 배를 딱 자르면 마블링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 배양육 같은 경우는 지방이 성장을 했을 때 혈관이 없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세포가 괴사해 버려요. 못 들어가요. 길이 막혀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방을 같이 키우는 게 자연적이지 못하고 약간 수작업으로 조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고 지방을 중간중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작업도 사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마블링 형태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맛 자체가 떡갈비 정도의 약간 조립된 고기의 맛이 나는 건데 떡갈비 괜찮은데. 네. 떡갈비 드시겠습니까? 스테이크 드시겠습니까? 떡갈비. 아 진짜요? 떡갈비가 좋은 것이죠. 그럼 떡갈비와 스테이크 너비아니. 너비아니 좋아하세요? 너비아니. 아 진짜로? 테이크가 웬 말이냐 너비아기가 여기 있는데. 떡갈비는 솔직히 한 일주일 먹으면은 좀 쉽지 않거든요. 스테이크 3일 정도 먹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스테이크, 평생 떡갈비. 평생 떡갈비. 떡갈비는 다양하게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성분이나 질감이나 어떤 뭐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을. 과학자 두 분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지금 떡갈비는 과학입니다.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와, 이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개인의 네, 취향이니까. 이걸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쌓여나가는 이 형태의 배양육이 그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지방을 적당하게 넣을 수 있으면 환상의 마블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가 막힌 마블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보다 교과서적으로 완전 맛있는 형태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렇게 약간 떡갈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질감 자체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비용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죠. 정말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용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비용을 들여도 햄버거 패티 수준인 거예요. 배양육을 가격을 낮춘다까지 도달을 하는 게 목표인 거지. 실제 그 우리가 먹는 고기와 똑같은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형태의 연구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키우거나 이런 거에 지금도 한우 가격에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축산업이 더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배양육 생산 단가를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배양육 자체는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초의 배양육이 3억 5천만 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64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100g당 640만 원. 고기 한번 오랜만에 먹으면 1,00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3년, 1,000만 원. 2016년에서 2019년 요 3년 사이에 이 무혈청 배양육이 등장을 하면서 3만 원까지 떨어져요. 3년 전에 먹은 사람 완전 손해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1년 후 2020년에 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네, 100g 2,000원. 너비아니 값이야 너비아니까 100g 2,000원이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근데 이제 핵심은 이제 이 가격이 점점 싸져서 상용화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 고기의 맛을 똑같이 내느냐, 요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에 나온 정말 똑같은 스테이크의 맛, 구워서 나오는 그 고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티 수준의 배양육은 지금 가격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법안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일 거고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문화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이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쵸. 사실은 이건 좀 약간 난도 있는 질문 같은데 네. 배양육 기술이 올라가면 인공 안구
그다음에 뭐 인공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의료에 활용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훨씬 어렵죠. 오히려 뭐 이런 쪽 분야의 기술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오가노이드를 만든다든가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맛만 비슷한 걸 만드는 거하고 기능까지 비슷한 그런 세밀한 조직들을 다 만드는 거는 상당히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저는 사실 배양주 자체가 이 드라마의 주제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는 이런 인공장기라든지 네. 의료용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배양육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술이 올라가면 이런 인공장기나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이 기술이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완전 난이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불리는 게 배양육을 만드는데 이제 쓰이는 기술이에요. 그럼 뽑아서 역분화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인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를 다시 역으로 분화시켜서 원래 뭐든지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팔에서 떼어내온 걸로 역분화시켜서 다시 분할을 하면 이제 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란 거죠. 물론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이걸로 예를 들어 나의 뭐 어떤 잃어버린 장기를 복구한다던가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쥐 실험을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쥐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근데 인공 피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쥐에 대한 실험이 줄어들면서 어떤 생명체에 대한 약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인공 피부에 실험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그 실제 상용화 레벨까지 가는 건 어렵지만 실험실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기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는 게 아니라 실험용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쉬운 것부터 해보면 시장성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머리숱이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 미래가 되면 머리카락 하나를 딱 바로. 뽑아가지고 이거 좀 증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매출 후에 가보면 이런 판 위에 아우, 머리카락이 이렇게 그거는- 쑥히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심으면 그럼 풍성하게 됐네. 그렇게 시장성 있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도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좀 멀어 보이는 길이긴 하지만 한 발 두 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양육에 관한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인공육 기술까지 고려를 한다면 의외로 그렇게 멀게 있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고 농수산물, 축산물 경쟁력이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낮은 나라는 이거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미리미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기를 좋아하실 거고요. 근데 고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이 축산업이 지속 가능성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지구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이때 과학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양육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에게 먼저 어떤 선택권을 드려서 좀 이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해 나간다면은 약간 윈윈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네, 한번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화두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배양육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양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